네, 두 번째 강의 시작합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챕터 1을 끝을 냈어요. 여러분이 모르겠으면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먼저 리뷰를 하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였죠? 사람마다 다 다른데 쭉 정리를 해볼게요. 처음에 랜덤 익스페리멘트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거를 트라이얼이라는 단어로 썼는데, 트라이얼이 뭐냐면 그러니까 한 번 이 실험을 하는 거예요. 랜덤 익스페리멘트를. 알겠어요? A single performance over 랜덤 익스페리멘트를 트라이얼이라고. 그래서 랜덤은 그냥 R 닷 이렇게 줄여서 쓸 거예요.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림을 하나 제가 그렸어요. 그래서 이게 랜덤 익스페리멘트가 소스처럼 되는데, 그러면 나오는 거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우리가? 아웃컴이죠. 실제로는 익스페리멘탈 아웃컴의 준말인데 그냥 아웃컴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웃컴으로 나올 수 있는 애들이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익스페리멘트는 아웃컴이 말조노초 파남보예요.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죠. 어떤 익스페리멘트는 아웃컴이 아웃컴으로 가능한 게 바나나, 오렌지, 딸기, 사과 이럴 수도 있죠. 맞습니까? 꼭 숫자가 아니어도 돼요. 랜덤 익스페리멘트는. 주사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점이 몇 개냐죠. 1, 2, 3, 4라는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어도 되죠. 그래서 이제 아웃컴들을 모아요. 아웃컴들을 막 모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노테이션을 오메가라고 주로 쓸 거예요. 책에는 S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샘플 스페이스라고 부를 거예요. 무엇의? 물론 랜덤 익스페리멘트의라고 부르고 싶지만 우리가 나중에 다시 말했지만 probability space의 이렇게 할 거예요. probability space의 sample space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벤트라는 게 있어요. 이벤트 A 이렇게 씁시다. 이벤트죠. 이벤트는 뭐냐? 이벤트가 뭐죠? 사건 이렇게 부르긴 했는데, 샘플 스페이스의 부분 집합으로서 의미 있는 것 이렇게 해야 돼요. 의미 있는 것. 의미 있는 것이라는 게 참 애매한데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이벤트들을 모아놓은 게 있죠. 그거를 이제 이벤트 스페이스라고 할 거예요. 이 이벤트 스페이스도 무엇의 이벤트 스페이스? probability space의 이벤트 스페이스예요. 그러면 이제 probability space로 구성하는 마지막 구성 요소가 이제 캐피탈 P라고 우리가 주로 쓰는데, 어떤 때는 제가 P sub R 이렇게 쓸 거예요. 어떤 때는 그냥 P라고 쓰고. 근데 얘는 어떤 거예요? 얘는 펑션이에요. 그래서 아규먼트가 이벤트가 되는, 그러니까 이벤트는 set으로 우리가 모델링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set 펑션이에요. 수학적으로 보면 set 펑션이고, 얘를 probability measure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그냥 probability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probability of event A 이렇게 읽기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을 모은 요 트리플렛이죠. 세 개가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을 트리플렛이라고 부르는데, 이 트리플렛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probability space라고 부를 거예요. 그런데 이 probability space라는 것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특정한 랜덤 익스페리멘트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어떤 probability space를 정의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동전을 던지는 랜덤 익스페리멘트라도 어떤 동전은 우리가 fair coin이라고 가정하면 그때 probability measure가 어떻게 정의될 거고, 그러니까 앞면 나올 확률도 2분의 뒷면 나올 확률도 2분의. 하지만 우리가 어떤 biased coin을 던지는 랜덤 익스페리멘트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probability space를 도입하면 그때 이 sample space, event space는 앞서와 똑같겠지만 probability measure는 이름도 달라야 되겠고, 그렇죠? 여기 P라고 썼지만 P2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걔는 어때요? 앞면 나올 확률이 예를 들면 알파, 뒷면 나올 확률이 1-알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probability measure가 다르죠. 두 probability space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비슷하게 보이는 랜덤 익스페리먼트라도 프로바빌리티 스페이스가 다름으로써 다르게 모델링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얘는 언제 쓴다고요? 랜덤 익스페리먼트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랜덤 익스페리먼트를. 자, 그런데 아무 set 펑션 p나 얘는 set 펑션이죠. 아무 set 펑션 p나 우리가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죠? 아무 set 펑션이나 쓰는 게 아니라 특별한 프로퍼티를 갖는 set 펑션을 쓰기로 했어요. 아마도 예전부터,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가 수학이라는 것을 알기 전부터 제가 예를 들었지만 우리 거의 유인원 조상들이 이게 날씨가 흐리면 비가 올 수 있다, 뭐 이런 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비 올 확률이 높아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수학적으로 확률을 정의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비 올 확률이 3이야 그러면 뭐야, 3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비 올 확률이 0.5야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래서 틀림없이 이런 걸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숫자를 1로 하자, probability는. 또 하나는 probability는 항상 non-negative 넘버로 하자. 그래서 0에서 1 사이의 숫자로 하기로 한 거예요. 요즘 이거 비슷한 걸 쓰죠. 병원에 가면 이래요. 자, 어떻게 오셨나요? 이가 아파서 왔어요. 제 고통을 0에서 1 사이, 10 사이의 숫자 중에서 하나로 하시면 뭐가 좋을까요? 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게 뭐, 고통의 리니어 스케일도 아닐 거고, 뭐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인간이 좀 이상하네,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나가던, 신경정신과 의사가 있으면 뭐예요? 학자인 양 하는 이상한 사람, 사이코패스, 이렇게 이제 우리를 생각하기 쉬워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예. 나중에 이제 뭐 다른 일로 신경정신과 가가지고 뭐 물어보는데 글쎄요, 그게 제대로 된 매트릭이 될 수 있나, 이런 소리 하면은 사이코패스라고 불려버려요, 바로. 예. 어쨌거나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알게 됐는데, 이 set theory를 써서 이 세 번째가 아주 흥미로운 거예요. 챕터 1에는 이렇게만 돼 있어요. 챕터 1에는 이벤트 AB가, 그러니까 이벤트라는 뜻이죠. 그렇죠? 가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미. 이 probability space의 probability measure P에 대한 프로퍼티예요. 그러니까 probability space가 이미 가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주어진 거예요. 샘플 스페이스, 이벤트 스페이스가 주어졌고, 우리가 P는 매저이다. 만약에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알겠어요? 이렇게 디파인을 하려는 거예요. A set function. 그러니까 P는 뭐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또 학자연 하면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죠. P 땡땡 한 다음에 어디에서 0, 1 사이의 인터벌로 가는 펑션이, 뭐 지금 밑에 걸로 해도 되죠. 그냥 R로 가는, 이렇게 해도 되죠. 어디서 R로 가는? Yes. event spaces. 알겠어요? event space에서 R로 가는 펑션 P는 probability measure라고 부르는데, 얘를 만족하면. 근데 이 세 번째가 뭐냐면 AB가 이벤트고 A 인터섹션 B가 이제 empty set이에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disjoint 뭐라고도 하는데 mutually exclusive sets라고 하죠.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거죠, 이럴 때.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A, B죠, 그렇죠? 모든 두 개를, 임의의 두 개를 찾아요. 하나가 아니라 어떤 모든 페어에 대해서, 그렇죠? 뭐 굳이 수학적으로 또 하려면 이렇게 쓰면 되죠. 네. A, B 페어에 대해서 오메가에 들어있는 A 교집합 B가 empty set. 요거는 이제 D empty set이에요. 근데 null set이라고도 하는데 null은 조금 애매해요. 저는 안 써요. 그래서 다른 뜻으로 써요. 네. 그러니까 empty set이면 이거를 이제 mutually exclusive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면 어떻다고요? 이 probability measure, 이 함수가 재미있는 프로퍼티를 가진다는 거예요. 유니언을 취하면 그냥 합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유니언을 셋의 sum으로도 부르잖아요. 그래서 probability of some events is the sum of probability of event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프로퍼티를 만족하면 이거 P를 probability measure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axiom이에요. axiom. 알겠어요? 예.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 조상대대로 알고 있던 그 probability라는 개념과 일치하면서 매우 엄밀한 어떤 이론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이해하세요. 뭐 axiom이 뭐냐 이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probability라는 개념을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할 때 만족해야 될 세 가지 조건이다 이렇게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얘들이 여러분이 챕터 1에서 기억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할 거죠, 그렇죠? 오늘 할 거는 이제 챕터 2예요. 챕터 2인데 제가 너무 큰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죠? 웅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오늘 하루 만에 끝내겠다. 바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봐도 못 끝낼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 볼게요. 자, 챕터 2는 뭐냐면 정말 이제 이 probability space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probability space에 대해서. 지금은 대충 얘기한 거고. 그래서 배우려고 하는데 먼저 set theory를 써서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뭐 대단히 복잡한 수학과에서 쓰는 이만한 set theory의 책을 써서 공부하는 건 아니고, 그 이만한 책의 챕터 1만 빌려와서 우리는 이제 하고, 뭐 중간에 거 막 뽑아서 이런 게 있어요 라고 이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만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set theory를 말하려면 먼저 universal set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물론 여기 덜을 붙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유니버설 셋이 유일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set theory 어떤 지금부터 말할 것들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일단 유니버설 셋이라는 걸 하나 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유니버설 셋이라는 걸 정의해야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 오메가라고 부를 거예요. 그냥 놀랍게도. 예. 그 다음에 그럼 셋이 있으면 엘레멘트가 있죠. 원소라고 하죠. 그렇죠? 예. 재밌는 게 여러분 예전에 집합 배울 때 왜 저걸 원소라고 하지? 원소는 뭐 예를 들면 화학 시간에 뭐 수소, 헬륨 이게 원소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똑같은 엘리멘트라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른 이유보다는. 그래서 이제 원소를 엘리멘트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셋에는 더 유니버설 셋에는 엘리멘트가 몇 개 있죠?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다 못 끝내는 거예요, 챕터 2가. 일단은 제일 엽기적인 유니버설 셋은 뭐겠어요? 원소를 하나도 가지지 않는 집합인 the empty set 자체가 유니버설 셋인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제일 간단한 건 뭘까요? 그건 빼고 나면 엘리멘트 수가 하나인 유니버설 셋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유니버설 오메가가 그냥 뭐 1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면 여기는 이제 지금 이 엘리멘트 수는 하나죠. 그 다음은 뭐겠어요? 그럼 뭐 둘인 것도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아니면 아까 말했지만 너무 헷갈리면 뭐 이렇게 셋인 집합도 있겠고.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둘 다음에는 뭐예요? 많다죠. 너무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무한계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이걸 안 배웠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과 학생은 배웠을 거예요. 수학과 다시 돌아왔어요? 드랍했어요? 그럼 아는 척 하면 되겠네, 이제 지금부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무한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무한계. 예를 들면, 집합에 어떤 유니버설 셋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원소가 무한계예요.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논쟁을 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무슨 소리 하는 거죠, 사람? 이럴 수도 있죠. 근데 무한에는 결국 두 종류가 있다라고 지금까지는 수학자들이 동의를 했어요. 또 다른 무한이 있는지는 모르고 있어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두 종류예요. 그 두 종류가 뭐냐면 셀 수 있게 무한인 것과 셀 수 없게 무한이 있어요.
그럼 제일 간단한 건 이제 숫자를 셀 때는 우리가 finite한 경우죠. 5개, 100개 이렇게 맞아요? 세다 보면 하나씩 enumeration 하다 보면 끝이 나는 거죠. 더 이상 이거 해서 예를 들면 여기 잔뜩 뭐가 주머니 안에 물건이 들어 있어요. 이쪽에 다른 주머니를 한 다음에 하나씩 꺼내서 옮겨요. 그런 오퍼레이션을 finite하게 해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finite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finite 하면서 infinite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수학과?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나눠봐요. 그러니까 countable 셋이 있고 uncountable 셋이 있어요. 이거부터 합시다. 네. 그러니까 셀 수 있는 집합과 원소의 수를 셀 수 없는 집합이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셀 수 있는 집합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이 오메가가 있으면 우리가 요렇게 된 절대값 기호를 써요. 요건 절대값을 absolute value라고도 하지 않고 norm이라고도 하지 않고 이건 cardinality라고 해요. cardinality of 오메가가 뭐예요? 자연수인 거예요. 자연수. 그러면 finite하다고 하고, 알겠어요? 자연수면 분명히 셀 수는 있는데 무한계면 countably infinite라고 해요. uncountable 하면 그 자체가 uncountably infinite예요. 좀 헷갈리나요? 그러니까 집합이 있어요. 집합들을 분류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집합을 다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쓱 자를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countable 한 녀석과 uncountable 한 녀석들로 쪼갤 수 있어요. 그러면 요 countable 한 것 안에 countably infinite한 집합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기하면 알겠죠. 얘랑은 관련 없죠. 둘 다 infinite라고 부르지만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어떤 놈은 이거예요. 예를 들면 유리수의 집합. 유리수의 집합은 셀 수 있어요. 첫 번째 누구, 두 번째 누구 해서 그 원소 안에 있는 것을 다 enumeration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학 시간에 어널리시스 시간에 배운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x, y축으로 나눈 다음에 각각의 이 정수 격자점이 있죠. 그래서 x를 분모, y를 분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때요? 기존에 나온 것 버리고 분모 여인 것 버리고 하면서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이런 실수의 유리수의 집합, 여기 또 있는 게 있죠. 자연수의 집합도 그렇고 정수의 집합, 이런 것들은 다 countably infinite한 집합들이고, 여기 있는 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real number 셋이 대표적이고, 물론 어때요? 여러분이 이런 인터벌 표시 알고 있죠, 그렇죠? 브래킷 써서 0에서 1까지의 인터벌. 이것도 사실 길이가 파이나이트하지만, 길이는 파이나이트하지만 저 안에 있는 실수의 개수는 셀 수 없게 무한개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셋 디어리를 하다 보면. 네, 아주 많이 나오진 않지만 제가 이런 단어들은 자주 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finite 그러면 이제 쉽죠. 셀 수 있으면서 유한계. countably infinite 그러면 예를 들면 자연수 집합. uncountably infinite 그러면 예를 들면 실수의 집합,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다시 어떤 유니버설 셋을 생각할 수 있고, 그럼 그 유니버설 셋 안에는 elements가 finite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요 유니버설 셋은 여기 있는 여기 카운터블이면서 여기 파이나이트한 거죠. 요 동그라미 밖에 있는 것들은 카운터블 할 수도 있고, 카운터블이 인피니티일 수도 있고, 언카운터블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브셋이라는 걸 정의하는데, 유니버설 셋의 서브셋이죠. 그래서 엘리멘트를 이제 모아요. 다 모을 수도 있고, 몇 개만 모을 수도 있고, 무한개 모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유니버설 셋이 z인데 인티저 셋인데 내추럴 넘버만 모았어요. 서브셋이 되죠. 서브셋도 어때요? 카디널러티가 파이나이트한 넘버일 수도 있고 무한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uncountably infinite 개의 엘리멘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브셋들을 셋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서브셋을 만들 수 있어요. 유니버설 셋의. 이런 게 여러분이 셋 디어리 할 때 배운 건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 셋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여러분이 다 배운 거지만 공부를 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제일 간단한 게 컴플리멘테이션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셋이 주어졌어요. A라는 셋이. 그랬을 때 여러분이 A 컴플리먼트를 AC가 아니라 A 컴플리먼트를 정의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겠어요. 이거까지 하면 이제 이거 하다가 끝나요. 이 과목이. 네. 그 다음에 유니온이 있어요. 유니온. 이제 두 개가 있을 텐데 A와 B가 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지금 A, B 이런 것들은 다 서브셋이에요. 유니버설 셋의 서브셋. 알겠어요? 이미 유니버설 셋 오메가를 가정하고 있어요. 네. A, B가 이제 서브셋일 때 유니온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시하죠. 이게 노테이션이에요. 노테이션. A 유니언 B라는 노테이션이에요. 정의는 어떻게 하는지는 여러분이 다 알아요. 어떤 때는 덧셈 기호를 정말 쓰기도 해요. 이렇게 헷갈리게도. 그래서 유니언은 어떤 때는 sum이라고도 그냥 써요. sum. sum of the subsets A and B 이렇게도. 그 다음에 이제 intersection이죠. 그래서 A, B가 있을 때 intersection은 이제 심지어 곱셈처럼 이렇게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자주 쓰다 보면 익숙해지는데 저는 이렇게 안 써요. 헷갈리니까. 그 인터섹션은 정말 곱셈처럼 보여서 프로덕트라고도 불러요. 프로덕트, 곱이라고도.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끝인가요? 그래서 이제 디퍼런스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것도 두 개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써요. 심지어 이렇게 쓰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얘는 뭐였죠? 얘는 사실은 펀더멘탈한 어떤 오퍼레이션은 아니고 이 앞에 있는 오퍼레이션들로 정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어떻게 정의되냐면 이렇게 정의돼요. 그림을 그리면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죠. A에서 B를 빼니까 벤 다이어그램이죠. 이게 참고로 벤 다이어그램은 뭐예요?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알겠어요? 다음에 제가 이렇게 시험 문제에 벤 다이어그램을 한글 영어로 스펠 아웃 하시오 그랬는데 뭐 벤 아저씨의 다이어그램인 줄 알고 뭐 이렇게 쓴다든가 벤 앤 제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문제 F예요. 알겠어요? 네. F 대학원에서 F 받으면 어떻게 되죠? 알죠? 대충 어떻게 될지 장학금이 다 맞게 잘려요. 자, 어쨌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A 빼기 B는 뭐죠? A에서 B를 빼고 나니까 이 부분이죠. 근데 해보면 결국은 요것과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B 컴플리먼트와 B의 바깥쪽과 A의 비교. 그 다음에 symmetric difference라는 게 있어요. 참고로 A 빼기 B는 B 빼기 A랑 당연히 다르겠죠. B 빼기 A는 요 부분일 거 아니에요, 요 부분. 근데 symmetric difference는 좀 달라요. A, B가 주어졌을 때 요렇게 써요. 이건 다 노테이션이에요. 노테이션. 네, 표기법. 이렇게 쓰는데 이건 뭐냐면 그림만 그리면 말 그대로 여기에요. 알겠죠? Symmetric difference. 그러니까 A에 속하는데 B에 속하지 않거나 B에 속하는데 A에 속하지 않는 것들의 집합. 그래서 Symmetric difference라고 해요. 이것도 알아놓으면 유용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잘 보세요. 분류를. 자, 하나에 대해서 셋 오퍼레이션을 했죠. 맞습니까? 네, 두 개에 대해서 셋 오퍼레이션들을 정의했죠. 그럼 여러분이 뭘 하고 싶어요? 이걸 여러 개로 확장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세 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세 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노테이션으로
뭔가 할 수 있죠. 해왔죠,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게 두 개 가지고 정의할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이 인터섹션이라는 오퍼레이션이 커뮤터티브하고 조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알아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제가 정의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이제, finite 서브셋들의 인터섹션, 뭔지 알겠죠? 제가 서브셋들, 오메가의 서브셋, A1부터, 예를 들면, A1, A2, A100만까지 주고, 얘의 인터섹션, 뭔지 알죠, 여러분들? 얘들의 유니언, 뭔지 알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어떤 유니버설 셋이 있는데 그 서브셋들이 예를 들면 셀 수 있게 무한계일 수 있잖아요. 제일 간단한 게 어떤 거예요? 오메가가 자연수의 집합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서브셋들도 카운터블리 무한계 있잖아요. 또 그래서 걔들 인덱스를 n으로 달았어요. 무한계 있다고 해봐요. 무한계. 알겠어요? n 이렇게 쓰면 자연수의 집합이에요. 그 뭐냐면 n을 쭉 여기 있는 걸 대입하면 몇 개가 나와요? 셀 수 있게 무한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셀 수 있는 카운터블리 인피니트 개의 서브셋을 주고 이제 얘들의 유니언을 정의하는 거예요. 이거 뭔지 알겠어요? 이건 노테이션인데 이게 어떻게 정의하면 말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참고로 카운터블 유니언이라고 해요. 카운터블리 인피니트 유니언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파이나이트 유니언이라고, 파이나이트 인터섹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카운터블 유니언 그러면 그냥 카운터블 인피니트 유니언이구나. 얘도 어떻게 정의할까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카운터블 인피니트 계가 있을 때 카운터블 인터섹션은 또 어떻게 정의할까요? 이런 게 좀 이제 셋 디어리에서 어쩌다 한 번씩 우리한테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 과목에서도. 그 다음에 또 이제 거의 안 쓰이지만 카운터블리 있으면 uncountably infinite 개의 집합에 대해서도 뭘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유니버설 셋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얘들의 부분 집합도 uncountably infinite 개 있겠죠. 왜냐하면 엘리멘트들도 uncountably infinite 개인데 부분 집합이 갑자기 finite 개나 countably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서브셋들을 주는데 이제 알파는 어떤 인덱스 셋인데 이 인덱스 셋이 예를 들면 uncountable 셋이에요.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알파가 예를 들면 알파로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데 알파가 실수예요. 그러면 A 서브 알파는 몇 개 있어요? 알파가 실수면 셀 수 없이 무한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도 유니언 취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씁시다. 그냥 여러분이 이런 거 정의할 수 있어요? 이것도 그 기초 해석학 시간에 보통 조금 다뤄요. 우리는 이 시간에 이거는 거의 안 할 거예요. 이거는. 근데 요거는 하거든요. 요거는. 무슨 뜻일까 조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예. 일단 요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셋 오퍼레이션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드 모간스 로라는 거죠. 예. 드 모르강이라는 사람의 법칙인데 고등학교 때도 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거였어요? 예를 들면 A 인터섹션 B가 있었어요. 근데 걔의 컴플리먼트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는 것들 많이 봤죠. 예, 그래서 줄줄이 시리즈가 있어요. 2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있고 줄줄이 만들 수 있어요. 굳이 그걸 반복하지는 않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이 어떤 셋이 주어졌을 때 오메가라는 유니버설 셋의 파티션 간단히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거. 이게 오메가인데 이게 집합이라고 해봐요. 이거를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돌을 확 던져서 왕창 깨졌어요. 깨지면 어떻죠?
이 파티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거를 보통 파티션이라고 하면은 셀 수 있는 개수로 잠깐 자신이 없는데 네, 그렇죠. 셀 수 있는 개수로 쪼개요. 셀 수 있는 개수로. 무한계일 수도 있어요. 네. 무한계일 수도 있고 파이나이트 개수도 있고 여기는 파이나이트 개수로 쪼갠 거죠. 그렇죠? 여러분 유리창을 깨면 유한계로 쪼개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징이 뭐예요? 걔를 다 다시 붙이면 유리창이 되죠. 그 다음에 유리 조각인데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진 않죠. 이게 파티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는 게 하나의 파티션이고 또 똑같은 거를 제가 이렇게 쪼개도 이것도 파티션이죠. 그래서 파티션이라고 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유니버설 셋의 파티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요 용어는 꼭 알아야 되겠다. 자, 뭐 어렵지 않고. 자, 그러면 이제 섹션 2를 들어갑시다. 챕터 2에. 여기서는 뭘 얘기하냐면 이제 그 probability space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이그젬플을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첫 번째 이그젬플은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앞에는 set theory고 섹션 그러니까 2-1 챕터 2의 섹션 1은 set theory를 리뷰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알아야 될 set theory 리뷰하는 거고 어렵지 않아요. 이것만 앞에 페이지에 있던 countable intersection과 countable union이 뭘까 한번 여러분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걸 도입을 해서 여기서 probability space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얘가 유니버설 셋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얘를 뭐라고 부르냐? 얘도 이벤트잖아요. 얘를 더 certain event라고 불러요. 이벤트로 보면 얘를 더 certain event라고 불러요. 그리고 얘는 또 뭘로 볼 수 있어요? probability space에서의 sample space기도 하죠. 네. 그 다음에 아까 서브셋 얘기를 했잖아요. 서브셋, 얘의 서브셋이면서 얘의 원소인 거죠. 그런 것들을 이벤트라고 부른다고 했었어요. 다 했어요. 아웃컴 이런 얘기도 다 했고. 자, 그런데 얘가 도대체 이제 얘가 뭐냐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두 가지 이그젬플에서 첫 번째는 쉬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이 익스페리멘트 죽는 실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이스 익스페리멘트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사전을 찾아보면 다이도 주사위, 다이스도 주사위. 근데 다이가 단수인 것 같아요. 본래는 다이스는 복수고, 근데 그냥 다이스라고도 하나 봐요. 네, 죽는 실험이 아니라 주사위 던지는 그 랜덤 익스페리멘트에서 어떻게 됐죠? 자, 샘플 스페이스가 이렇게 됐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벤트 스페이스는 어떻죠? 이벤트 스페이스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많이 생각해도 이거밖에 없어요. The power set. 맞아요? The power set of the sample space. 잘 정의되죠. 참고로 이것도 노테이션이라고 했어요. Power set of the.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래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질문을 할게요. 자, 얘는 이 문제에서 이 오메가에 대해서 이 파워셋은 카운터블 셋이에요? 아니면 언카운터블 셋이에요?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 카운터블 셋이죠. 그러면 얘의 카디넬러티를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자연수 아니면 무한대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랑 같죠? 이렇게 되죠. 참고로 요거는 그냥 오메가 카디넬러티 오브 오메가의 그렇죠? 오메가가 여기 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립되기 때문에 아마 노테이션을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파워셋에는 뭐예요? 2의 6승계의 이벤트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probability measure는 그러니까 앞뒤가 맞아야 돼요. 근데 책에도 설명이 있듯이 샘플 스페이스가 카운터블이면 다시 얘기해요. 샘플 스페이스가 카운터블인 probability space에서는 probability measure에 대해서 각각만 주어지면 알겠어요? 좀 이상하게 썼는데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 조그만 오메가 원소죠. 그렇죠? 모든 원소에 대해서 카운터블 했을 때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요값만 주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도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이건 뭐 지난 시간에 대충 얘기했고 여러분도 직관적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셀 수 있기만 하면. 알겠어요? 카운터블이면. 다시 얘기해요. 오메가가 카운터블이면 각각의 아웃컴의 확률만 알면 모든 다른 이벤트들의 확률을 다 계산할 수 있고 모순 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아주 쉬워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학부 때 다 배웠듯이 뭐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 이렇게 해서 어떤 거냐면 어떤 익스페리멘트를 했더니 0에서 1까지 리얼 넘버가 같은 확률 밀도를 가지고 나와요. 예를 들면 같은 확률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확률 밀도 함수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앞뒤 안 맞게 막 쓰는 거예요. 그렇죠? density 펑션이 density 펑션 정의도 안 해놓고 density 펑션 얘기하고 있죠.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 이렇게 되는 유니폼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있다고 해봐요. 걔를 생각하면 오메가는 뭐예요? 오메가는 0, 1 이렇게 되죠. 인터벌 0 to 1. 그 다음에 얘는 뭐죠? 얘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만약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셋 디얼 이상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놀랍게도 좀 작게 만들어야 돼요. 작게. 그러니까 얘가 2 to the 오메가의 부분 집합. 그러니까 2 to the 오메가는 어때요? 모든 가능한 콤비네이션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 중에 일부만 싹 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어때요? 아까 엑시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벤트 하나가 여기 속하면 걔를 가지고 메저를 이밸류에이트 하면 어떻다고요? 0 이상이고. 그 다음에 얘는 반드시 뭐예요? 이거 포함해야죠. empty set도 포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이벤트가 여기 속하는데 걔들이 서로 mutually exclusive한 이벤트일 때 어떻다고요? 유니언한 것에 probability는 각각의 probability 합 뭐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러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finite뿐만 아니라 countable 한 것에 대해서도 이제 성립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한번 해봐요. 그래서 참고로 n은 어떤 인덱스에서 속하고 그랬을 때 인덱스 S는 이렇게 하지 말고 자연수로 합시다. 카운터블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countable additivity라고 해요. 그래서 세 번째 프로퍼티를 이렇게 리바이즈를 할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 파스츄릿을 요게 성립해야지 되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확률하는 수학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로 아까 앞에서는 왜 두 개만 가지고 했잖아요. 두 개의 이벤트를 가지고 서로 mutually exclusive일 때 union of events의 확률은 각각 이벤트의 확률의 썸이다였는데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임의의 두 개를 선택해서 서로 디스조인트한 것들의 유니언은 각각의 확률의 합이다. 이건 뭐 그림을 간단히 그리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이게 A1 집합이고 A2, A3, A4 하면 어때요? 여러분이 임의의 두 개를 선택해도 공집합이죠. 교집합이. 맞아요? 그러면 유니언의 probability는 당연히 probability of union. 만약 probability가 이 면적을 뜻한다고 생각하면 간단하게. 맞습니까? 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확장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finite 개수가 아니라
카운터블리 인피니트일 때도 성립하도록 해야지 이론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해석학하는 사람들이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해요. 알겠어요? 세 번째 거는 countable additivity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하고 났더니 요 유니폼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할 때 A를 어떻게 잡느냐? 당연히 이렇게 못 잡는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버리면 요 파워 세단에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성립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이게 문제가 있느냐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수학적으로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왜 나눗셈을 정의할 때 0으로 나눌 수 없다 해서 그냥 빼버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오메가가 주어졌을 때 2 to the 오메가 안에 여러 가지 그 서브셋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말 안 되게 하는 놈들을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말 되게 하는 놈 몇 개만 모아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로 선택하는 게 소위 말해서 이제 보렐셋이라는 걸 많이 선택해요. 보렐 필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 측도론, 메저 디어리 들어가면 배우는데, 그러니까 이름만 알고 있으세요. 메저 디어리, 측도론이라고 번역하는데, 거기 가면 이제 뭐 이런 거 배워요. 그래서 책에도 한참 그 얘기를 해놨어요. 한참. 근데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건 이거예요. 기억해둬야 될 것은. 그러니까 좀 더 제너럴하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익스페리멘트가 그 유니버설 셋이 리얼 넘버 셋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잡으면 안전하냐면 얘들을 잘못했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뭐 half 인터벌?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x가 5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수직선에서 5 이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집합들을 생각할 수 있죠. 맞아요? 이런 집합은 몇 개 있어요. 이런 집합들은 x를 바꾸고 가다 보면 몇 개 있어요. 셀 수 없이 무한 개 있죠. 이걸로 잡으면 되고, 다만 여기서 그럼 R바는 뭐냐면, 참고로 R바는 정의되기를 R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인피니티까지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런 게 가능하죠. 맞아요? 그냥 실수만 넣으면 이게 반드시 어떤 파이나이트한 실수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보렐 필드인데, 거기는 이런 것들도 포함되고, 얘는 어떻게 보냐면 그냥 정의하기를 empty set,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이거는 그냥 정의하기를 R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문제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알고 있듯이 그 왜 리얼 랜덤 베리어블 배웠잖아요, 학부 때. 그때 보면 CDF라는 걸 했잖아요. PDF 안 하고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그래서 어떻게 썼어요? 여러분이 지금 정의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뭐예요? 쓰면 이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이렇게 정의했다고요, CDF. 그래서 만약 PDF가 있으면 어떻게 썼어요? 이렇게 정했었잖아요. 기억나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PDF가 디스트리뷰션을 잘 못하는데 CDF도 그래. 이렇게 얘기했죠. 사실은 그게 아니고, CDF가 주어지면 랜덤 베리어블이 fully characterize 되는데, 그렇죠? 만약 얘가 미분 가능하면 PDF가 있는 거예요. 거꾸로 배웠어요, 여러분이. 네. 어쨌거나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리얼 넘버 셋이 유니버설 셋일 때의 보렐 필드가 이렇게 된다는 것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알겠어요? 네. x가 마이너스 5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공집합으로 정의하는 거. 정의. 왜냐하면 여기는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반드시 오메가도 들어있어야 되고, 즉 R도 들어있어야 되고, 공집합도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나머지 여러분이 기기묘묘한 셋을 만들 수 있거든요. 리얼 넘버들로.
이상한 거 막 만들 수 있어요. 칸토르가 그런 거 많이 했대요. 그런 놈들은 다 빼버린 거예요. 이렇게 나타낼 수 없어요. 참고로 잠깐만요. 이거 좀 말을 잘못했는 것 같은데 이것과 and 이거 또 있어요. 그렇죠?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의 set 오퍼레이션들로 만들어지는 집합들이에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런 확률을 알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뭐예요? 나타내면 그러면 뭐예요? 이것만 생각하면 이런 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얘는 어때요? 이런 꼴들의 어떻게 나타내는지 알아요? 이거? 참고로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돼요? 사실 요거는 뭐예요?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 그때 카운터블 애더티버티 이런 리미트 이런 게 쓰이는 거예요. 네, 극한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극한으로. 네.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부터 해볼까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우리 이거 하다가 끝나요. 이번 학기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봐요. 이거. 이런 확률을 계산하고 싶은데 사용할 수 있는 건 이런 놈들의 set operations로 어떻게 하면 돼요? 고등학교 때 비슷한 게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얘기는 숙제로 내줄게요. 얘기하다가는 밑도 끝도 없어요. 예. 자, 어쨌거나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이 두 가지를 배운 거예요. 두 가지. 그냥 finite 할 때는 그냥 모든 게 그냥 간단해요. 근데 uncountable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그 시그마 필드라는 걸 본래 정의하는데 일반적인 abstract 한 그 샘플 스페이스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게 리얼 넘버거나 리얼 넘버의 서브셋이면 보렐 필드를 써서 할 수 있고, 보렐 필드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어떤 x까지의 인터벌 같은 모양과 그런 녀석들의 set operation, countable set operation. 알겠어요? countable한 set operation으로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학부 다닐 때 학생 수가 많아져가지고 갑자기 학과를 통합하고 막 많이 뽑는 바람에 학부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가 3강좌가 열렸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강좌는 새로 오신 교수님이 책 진도를 다 끝내야 해 이러시면서 막 그냥 항상 등밖에 안 보였어요. 계속 이제 적으시는 교수님이어서 우리 다 배웠어요. 끝까지 똑같은 책으로. 근데 다른 반은 챕터 뭐 3까지밖에 못 나왔어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왜? 이 얘기하다가 자 여러분 카운터블 유니언을 한번 수업 시간에 하다가 그냥 진도를 못 나갔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더 이상. 자,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이 그 몬티올 문제를 풀려면 뭘 알아야 된댔죠? 3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3가지가 뭐였어요? 첫 번째가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 정의였죠. 그래서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를 먼저 얘기할게요. 근데 보세요.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 오브 뭘까요? 그렇죠. 이벤트죠. 어떤 이벤트죠. 이벤트. 그렇죠? 그러면 잠깐 이벤트를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벤트 스페이스가 있는 거고, 이벤트 스페이스가 있다는 얘기는 또 샘플 스페이스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단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피니션이 이렇게 돼요.
먼저 probability space가 주어져야 돼요. 알겠어요? 참고로 얘는 어때요? 이 액시엄이 잘 성립하도록 하는 어떤 시그마 필드예요. 근데 그냥 보렐 필드라고 생각하면 간단해요. 리얼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보면. 근데 어쨌든 시그마 필드예요. 시그마 필드. 그다음에 얘는 probability measure인데 주어져요. 이게 먼저. 이게 주어져야만 그 다음에 정의할 수 있어요. given에 대해서 the conditional probability of an event죠. 그렇죠? an event A라고 합시다. A는 어디에 속해야 되겠어요? A는 요 놈에 속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probability space가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다음이 문제인데 책마다 달라요. assuming the event B occurred 라든가 또는 뭐 given event B 라든가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given이라고 할게요. 그냥 given an event B satisfying 말이 길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conditional probability measure죠, 사실은. 그렇죠? conditional probability measure. 새로운 펑션을 정의하는 거예요. 새로운 펑션을. 새로운 set 펑션을 정의하는데 우리가 이 두 개는 같이 가져갈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펑션 P가 있고 새로운 펑션을 정의하는데 노테이션은 이렇게 쓸 거예요. 책에 있는 대로 하려면 M이라고 할까요? B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M은 당연히 이벤트 스페이스에 또 속하는 거고. 자, 노테이션이에요, 노테이션. 여러분은 그냥 이게 그냥 뭐 이미 익숙해 있지만, 자, 잠깐만, 다 안 썼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 P와 이 P something bar라고도 부르는데 given M이라고 할게요. 그냥 given M은 다른 함수예요. 다른 함수.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 녀석과 어떤 함수가 주어지고 set 펑션이 새로운 set 펑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요 녀석은 어떤 set 펑션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set 펑션으로부터 다른 set 펑션을 만들어내는데 정의되기를 이렇게 정의돼요. 자꾸 B라고 쓰네. M. 여러분이 아는 건데 제가 별 생각 안 하고 써왔던 거를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는 뭘 썼어요? P만 썼죠? P는 여기 이미 주어진 P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이 알고 있던, 가지고 있던 함수 P로부터 새로운 함수를 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M 해서 그다음에 이 녀석은 어떤 놈이어야죠. 여기 속하는. 알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함수를 만든 거예요. 새로운 함수. 알겠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정의하느냐? 왜 이렇게 정의하죠? 말했지만 여러분이 기존에 쓰고 있던 상식을 수식화한 거예요. 상식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그럼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이런 놈을 생각할 수 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벤트 B가 주어졌을 때, 일어났을 때 이벤트 A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냥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원시인이에요. 지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 오늘 비가 안 올까? 올까 안 올까? 올 확률 얼마? 안 올 확률 얼마? 하는 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다시 없었던 걸로. 어떤 이그젠플이 좋을까요? 본래는 이게 아니고 제가 이걸 썼는데, 네, 이거 말고 딴 걸 합시다. 좀 헷갈리긴 하지만. 먼저 오메가를 두 개로 쪼개요. 예를 들면 오메가에 예를 들면 포항공과대학교 18학번 학생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이건 이제 그냥 집합론 아니고 그냥 운동장에 학생들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반으로 쪼갰어요.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쪼갰어요. 그 다음에 집이 수도권인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또 쪼갤 수 있죠. 맞아요? 그런 식으로 쪼개놓고는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집이 수도권인 사람 중에 남학생의 비율. 알겠어요? 그 전체 중에서 남학생의 비율.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이 이 노테이션을 정의하고 나면 놀랍게도 이거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보세요. 여기다 오메가 넣어봐요. 오메가 1이죠. 여기다 오메가 넣으면 언제나 A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는 요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체 중에 아까 말했잖아요. 전체 중에 남학생의 비율. 맞아요? 얘는 그런 걸 물어보는 거고, 얘는 무슨 얘기하는가? 전체 중에서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수도권에 사는 학생들의 비율과 얘는 남학생 중에서 수도권에 사는 비율. 그게 다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비율로 해서 생각해 보면 당연히 어때요? 요 녀석이 분모에 새로 들어가야죠. 네.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라는 것이 이상한 어떤 그냥 기괴인 모묘한 게 아니라 우리의 상식을 반영하려고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이 네버 봤겠지만 얘라는 거예요. 얘.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모르겠으면 얘는 얘와 같다고 알고 있으세요. 그러면 상당히 편리할 때가 많아요. 이게 frequency interpretation에서 나온 정의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이게 conditional probability고, 그 다음에 이제 total probability를 합시다. 디어렘은 이제 일제시대 때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메이지 시대 이후에 일본 학자들이 이게 서구의 용어를 막 한자어로 번역을 했어요. 주로 두 글자로. 정리라고 번역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로 바꿀 때도 전, 확률, 정리 뭐 이렇게 하나 모르겠어요. Total Probability Theorem인데 이것도 주어지는 게 먼저 있어요. given 첫 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어떤 probability space가 주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파티션이 주어져야 돼요. 파티션 of 오메가인데 이름을 이제 이렇게 붙일 거예요. A sub n 들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파티션이라는 얘기는 얘들이 다 디스조인트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들을 다 더하면 뭐가 돼야 돼요? 오메가가 돼야죠. 이게 파티션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이벤트 B를 선택해요. 또 M으로 했나요? B로 합시다. B. 예. 이렇게 선택해놓고 시작해요. 선택해놓고 그림으로 그리면 간단해요. 제가 항상 비주얼라이저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토탈 프로바빌리티 티어렘 할 때마다 이 그림을 생각해야 돼요. 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래서 이게 A1, 이게 A2, 이게 A3, A4 알겠어요? 지금 파이나이트하게 잘랐지만 카운터블하게 잘랐다고 생각하는 게 나아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뭘 하냐면 여기서 이걸 구하는 거예요. 이걸. 자, 요 칠한 부분이죠. 칠한 부분. 이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그냥 구하려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냥 구하려면. 그런데
그냥 구하려면 어려운데 요 파티션을 잘 쓰면, 요 파티션은 어때요? AN들의 컬렉션이죠. 그렇죠? AN들의 컬렉션이에요. 요 파티션을 잘 쓰면 쉽게 풀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은 어떤 거냐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이 어떤 이벤트의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파티션을 도입해서 이걸 쉽게 만들어서 쓰니까 푸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프리퀀시 인터프리테이션보다 더 간단한 게 사람 머리수 세는 것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세요. 이 전체 면적을, 이 종이를 1로 봐요. 1. 그 다음에 요 PB는 요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면적을 구할 때 잘 못 구하겠는데 다행히도 여러분이 이걸 알아요. 요 전체 면적 중에 얘가 차지하는 비율을 안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요 부분의 면적은 이 면적 곱하기 요 면적 중에서 요거의 비율이죠.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게 요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요 면적이 돼요. 두 번째는 이거고, 그래서 쭉 더하면 같아져. 그래서 이걸 쓰면 이렇게 돼. 또는 이렇게 봐도 되죠. 자, B라는 것은 요 각각 부분들의 유니언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습니까? 자, 자세히 봐요. A1과 B의 인터섹션은 뭐죠? 얘죠. 이런 것들을 쭉 유니언하면 B가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요 조각들은 서로 어때요? 디스조인트 하죠.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 하니까 우리가 이 probability measure의 어떤 프로퍼티를 쓸 수 있어요? 세 번째 프로퍼티, countable additivity를 쓸 수 있죠. 그러면 유니언이 sum으로 바뀌죠. 맞아요? 자, 그러고 나면 자, 이거를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를 써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AN을 먼저 쓰고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B를 먼저 쓰고